3장 가을밭일. 뉴잉글랜드에서도 우리가 사는 곳은 대개 5월 말 현충일, 5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미국의 전몰 장병 기념일입니다. 이 현충일에 모종을 심으면서 밭농사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서리에 잘 견디는 곡식들을 심고 그 뒤 몇 주 동안 더 연약한 곡식들을 심는다. 이렇게 여러 곡식들을 차례로 심다 보면 어느새 한여름이 되고 이때쯤 거의 모종 심기가 끝난다. 8월이면 그해 심을 것은 거의 다 심게 된다. 남은 것은 거두는 일뿐이다. 가을거지가까지 끝나면 땅은 벌거벗은 모습이 된다. 그러므로 쓸 토끼풀이나 잡초만이 밭을 뒤덮는다. 큰 밭일은 이듬해 봄까지 없다. 우리가 농사짓는 방법은 이와 다르다. 우리 방법은 일본에서 농사짓는 방법에 가깝다. 일본은 밭이 몹시 작기 때문에 밭을 빈틈없이 아껴 쓴다. 일본 사람들은 무를 뽑으면 그 자리에 상추를 다지 심거나 다른 씨를 뿌린다. 우리도 밭에서 채소 한 가지를 거둔 다음에는 일본 사람들처럼 9월에 접어들 때까지 다른 채소를 또 심었다. 우리는 봄에 모종을 심는다. 여름에도 심는다. 또 가을에도 심는 것이다. 초여름에 일찍 거두는 푸른잎 채소나 뿌리 채소를 거두어 들이자마자 그 밭에 늦게 심어도 괜찮은 다른 채소를 심는다. 그 채소들은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또는 살짝 서리가 앉을 때까지 잘 자란다. 가을날은 볕이 따스하고 날이 맑은 데다 기온이 이른 봄과 비슷하다. 그래서 늦가을과 이른 가을까지 봄에 한창 잘 자랐던 무, 상추, 건대, 겨자, 시금치, 콜라드, 오량 배추와 같은 푸른잎 채소들을 다시 심어서 가을에 또 거둔다. 늦게 심은 당근도 가을이면 손가락만한 작고 여린 당근이 된다. 이런 채소들은 서리를 잘 견딘다. 밤 기온이 섭씨 영하 6도에서 8도까지 떨어져도 곧잘 살아있다. 얼어서 싹이 트지 않는 씨앗도 있고 힘겹게 싹을 뚫고 올라온 싹이 땅 위에서 얼어 죽기도 한다. 힘겹게 땅을 뚫고 올라온 싹이 땅 위에서 얼어 죽기도 한다. 하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는 채소들이 많다. 가을에 채소를 심어서 거두고 나면 땀 흘리고 시간 들이고 씨앗을 사느라고 돈 들인 보람을 느끼게 된다. 가을이란 9월과 10월이다. 다른 집은 밭이 비어 있거나 잡초가 뒤덮여 있지만 우리 밭에서는 푸른 채소들이 솟아나고 있다. 가을밭이 봄, 여름 밭만큼이나 푸르다. 현충일에서 노동절, 이 노동절은 9월의 첫째 월요일로 유럽의 메이데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9월의 첫 주일. 그러니까 5월의 마지막 주에서 9월의 첫 주를 말합니다. 현충일에서부터 노동절까지 이렇게 밭이 푸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농부들은 없다. 우리 집에 찾아와서 가을밭을 본 사람들은 채소들이 그때까지 밭에 많이 자라고 있는 걸 보고 놀라워 한마디씩 한다. 9월 말 어느 날 그 지역 원예회 회원들이 우리 밭을 찾아왔다. 푸른 채소들이 밭을 뒤덮고 있는 걸 본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다. 무슨 6월의 밭 같구먼. 여긴 봄인가 보네 그려. 지금 10월이 다 됐는데 어떻게 된 거요? 우리 답은 간단하다. 심고 또 심어요. 이른 여름 푸른 겨자잎과 상추, 시금치, 대파를 밭에서 처음 따서 밥상으로 옮길 때 우리는 순무나 비트 같은 뿌리 채소를 그 자리에 또 심느라고 일손이 바쁘다. 나중에 순무나 비트를 뽑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 가을에 먹을 어린 푸른잎 채소를 심는다. 이런 가을날 서리에 잘 견디는 채소 씨앗을 밭에 뿌리면서 모판 상자에서 기른 상추, 꽃상추, 배추, 샐러리 모종을 밭으로 옮겨 심을 수 있다. 이렇게 돌려짓기를 하면 이런 서리가 무, 콩, 토마토 등굴을 휩쓸고 지나가 버려 봄과 여름 밭농사가 끝난 뒤에도 2달 동안 가을 남새밭에서 싱싱한 푸른잎 채소와 뿌리 채소를 거둘 수 있다. 미리 정해놓은 대로 곡식을 심고 거두기를 거듭하노라면 농사꾼은 이제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 우리 곡식을 뽑아내고 어떤 곡식을 심어야 할지 웬만큼 알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7월 초에 끝이 매끄러운 올콩을 거두어 먹고 땅에서 등굴을 뽑아낼 채비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곧 다른 곡식을 심어서 바야흐로 가을밭을 열어간다. 등굴에는 먹음직스러운 푸른 완두가 아직 매달려 있고 콩꽃도 피어 있지만 우리는 밭을 더 짜임새 있게 쓰자는 생각이다.
콩을 언제 뽑아낼 건지 날을 잡는다. 우리는 남들처럼 콩을 알알이 받아내지 않는다. 먼저 뿌리를 뽑고 꼬투리를 모두 딴다. 그리고 콩 꼬투리들을 세 그릇에 나누어 담는다. 첫 번째 그릇에는 여문 콩들을 담는다. 이 콩들은 말려서 저장을 해두었다가 겨울에 먹을 것이다. 다른 그릇에는 익은 콩을 담는다. 이 콩들은 그날로 수프를 끓여 먹는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덜 익어서 꼬투리가 푸른 채로 있는 것들을 담는 그릇이 있다. 이 콩들은 샐러드에 넣어서 날로 먹는다. 우리가 꼬투리를 따는 동안 품앗이를 하는 이가 콩등굴이 자라났던 땅을 손꽃갱이로 갈아엎는다. 그러면 흙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잡초 씨앗이 밖으로 드러난다. 또 다른 이들은 쇠사슬을 들고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잡초와 마른 등굴을 긁어모아 외바퀴 수레에 싣고 가을 더미로 나른다. 올 때는 그름을 잔뜩 싣고 와서 콩등굴과 잡초가 사라진 땅에 5cm 두께로 그름을 내린다. 그리고 손연장으로 그름과 질소, 가루를 잘 섞어준다. 다음으로 보습 하나짜리 괭이로 콩밭이었던 곳에 골을 판다. 이제 얼마 전만 해도 콩등굴이 무성했던 밭에 시금치 씨를 뿌리거나 빨리 자라면서도 서리를 잘 견디는 다른 채소 씨앗을 뿌린다. 일을 하나씩 악이 짓다 보면 금세 끝난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든 10사람이 함께 일하든 일꾼들 모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그때그때 일하는 모습이 저마다 다를지라도 일의 흐름을 잘 이해한다. 콩농사가 끝나고 시금치나 그 밖에 금방 자라는 채소를 돌려짓기 할 때가 다가오면 콩때는 빨리 뽑을수록 좋다. 여름 곡식을 다 뽑아내고 가을 채소를 그 자리에 심는 데는 하루를 잡아 아침 낮을만 몸을 놀리면 일이 끝난다. 이렇게 여름 곡식을 심었던 밭을 모두 정리하고 그 자리에 가을 채소를 다시 심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따로 번잡스럽게 해야 할 일도 없다. 가을 농사는 준비로 따져보면 7월 말과 8월 온 달이 시작이고 거두는 때로 따지면 이른 가을부터 밤서리가 매서워져서 채소가 잘 자라지 못하거나 더 자라지 않게 될 때까지 두세 달쯤이다. 샐러리와 파슬리와 시금치는 웬만한 서리에도 잘 견딘다. 브로콜리, 꼬대양배추, 배추, 서리를 훨씬 잘 견디는 서양양배추는 꽁꽁 얼어붙는 추위에도 살아남는다. 이 채소들은 날이 풀려 저절로 녹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도 뿌리가 살아있어서 나중에 거두어 먹을 수 있다. 이파리들이 얼어있을 때 뜯으면 이파리가 늘어져 맛이 없다. 서리를 맞아 못쓰게 된 양배추와 배추 그립사기들은 뜯어내는 게 좋다. 기온이 영하 18도를 오락가락하는 밤을 보내고 나서도 저절로 녹은 채소를 속 잎사귀를 보면 흠잡을 데 없이 싱싱하고 먹음직스럽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거나 햇빛이 며칠만 내려 쪼여도 가을과 겨울 서리에서 이 채소들은 곧 기운을 되찾고 잘 버틴다. 여느 때보다도 추운 가을밤에는 마른 풀, 집단, 나무잎, 늘 푸른 나무의 나뭇가지 따위로 밭을 덮어두면 채소들은 추위를 잘 견딘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가랑잎을 대강 긁어 모아서 상추밭에 담요처럼 덮어주어도 상추는 놀랄 만큼 서리를 걷더니 이긴다. 우리는 자작나무와 너도밤나무 가지단을 쌓아놓고 늘 쓸 수 있게 말려놓았다. 이 장가지들을 밤서리가 내리기 전에 일찍 밭에 뿌려주면 영하 12도 추위에서도 채소들은 견뎌냈다. 머지않아 가을이 쌀쌀한 11월 겨울 바람 속으로 사라진다. 밭도 푸르른 싱싱함을 잃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듯이 보인다. 추위가 늦게 닥칠수록 가을밭에서 푸른 채소들을 많이 거둘 수 있다. 가을에서 겨울에 이르는 농사철에는 농사꾼 손놀림이 재야, 꽃상추와 배추, 서리를 견딘 근대 따위를 여기저기서 뽑아낼 수 있다. 싱싱한 시금치와 상추, 무도 뽑을 수 있다. 아직 서리빨이 녹지 않은 아침나절과 햇볕이 이우는 저녁나절 사이 그 짧은 시간을 부지런한 농사꾼은 놓치지 않는다. 겨울밭을 헐벗은 채 내버려두지 않은 농부는 덥기나 눈 밑에서 추위를 견딘 푸른 채소들을 뽑아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곳 메인에서 우리는 상추, 시금치, 파슬리,
브루클리가 겨울을 넘기도록 했다. 눈이 녹으면 푸른 잎들이 다시 드러났다. 싹양배추, 케일, 평지, 밀, 호밀이 뉴잉글랜드 겨울을 이기고 살아남는다. 마른 풀 집단, 가을에 주워모은 가랑잎들을 살짝 이불로 덮여준 덕분이다. 봄의 시작에서 여름을 거쳐 가을과 겨울까지 밭일이 이어질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은 풀 수 없다고 여길지 모르는 문제를 풀어냈다. 추운 밤들이 이어지면 채소들은 자라나서 꽃 피우고 열매 맺기 힘들어진다. 겨울 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추위 속에서 채소가 자라지 못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다른 농부들이 연장을 모두 집으로 가져갈 때에도 역경을 이겨내고 농사일에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었다. 서리를 견디는 채소로 가을과 겨울 농사를 지어 눈에 띄는 소출을 거둔 것이다. 요새는 상추가 영하 10도 아래 기온에서도 꾸준히 자라나 싹을 내곤 한다. 해가 떠 있는 낮에도 땅이 녹지 않고 얼어붙은 채로 며칠씩 이어지는 한겨울 추위가 닥치기 전에 빨간 무 씨를 뿌리면 먹을 수 있을 만큼 뿌리가 자라날 확률이 반이다. 가을에 심은 모종들이 일찌감치 뉴잉글랜드 겨울과 싸움을 포기한 뒤로도 방풍나물, 선모, 풀상추, 치커리, 샐러리 뿌리, 배추, 싹양배추가 살아남았다. 땅이 한번 꽁꽁 얼어붙은 다음에는 다시 녹을 때를 기다려 방풍나물, 선모, 풀상추, 치커리 등을 뿌리채 뽑는다. 우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된스리가 땅을 꽁꽁 얼릴 만큼 겨울이 깊어질 때까지 오래오래 밭농사를 지었다. 메인의 쌀쌀한 가을과 추운 겨울에도 서리를 이기며 자라나는 곡식들을 심는 실험을 거듭했다. 어떤 곡식이 이러저러한 날씨에 살아남는다고 꼬집어 말하기는 힘들다. 오로지 경험만이 얼마쯤 확실하게 이런 일의 결과가 어떨지 알려줄 뿐이다. 하루하루 한 일을 꼬박꼬박 적어가면 적어도 웬만큼은 성공할 수 있다.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밭에서 나온 재료로 상큼한 샐러드를 먹을 때마다 제대로 길을 밟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되살아난다.